자, 이제 84페이지 이번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됐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치성 재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걸 보겠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뭐 한다?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과밀 나오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이렇게. 다음령 부동산 취득 이렇게 됐죠? 이거 먼저 뭐부터 기억하라 했어요? 중과세 세율 먼저 기억하시라 했죠? 중과세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거 기억하시라 했죠? 그러니까 사치성 우리가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하는데 과밀 두 개 나오면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걔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우선적인 게 그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도저히 뭐 양이 많아서 헷갈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걔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 안 되면 포기를 하더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 제목하고 세율 자체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거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은 뭘 말하냐면 수도권을 말합니다. 수도권. 그죠?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그럼 어디를 말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은요. 우리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획법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계획하고 하는데 개발하는데 그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하나가 과밀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뭐 청평이나 그죠? 그쪽에 가평이나 이쪽 있죠? 그쪽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주변 댐 있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자. 그럼 자연 보존 권역.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과밀억제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지정하거든요. 그 세 개 중에 어딜 말해? 과밀억제 권역. 자, 뜻을 잘 보세요. 과밀을 억제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요 지역은 과밀을 억제한다고 지정을 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미 어느 정도 과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의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새로 짓게 되면 사람이 늘어나고요. 사람이 늘어나면 자동차도 늘어나죠. 그럼 자동차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도로가 더 복잡해지고, 그죠?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주택도 부족하게 되고,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지으면 되고, 도로는 넓히면 되고, 말이 쉽죠.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서 도로 1차선 넓히려면 죽습니다.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뭘로 주고? 보상금으로 주죠. 보상금으로. 그죠? 그 보상을 놔봐. 만약 도로변에 건물 같은 게 상가 빌딩 같은 거 하나 있다. 그러면 만약 빌딩을 갖다가 1m 정도 먹는다 쳐봐요. 그러면 1m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공구리 다시 쳐가지고 페인트 딱 칠해도 끝나? 아니죠. 보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뭐 수도권 모시에서 어떤 시에서 1.5km인가 2km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그 거리 포장해서 넓히는데 3천억 들었대요. 3천억. 그런데 공사비는 500억이에요. 나머지 2,500원 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뭐다? 더 이상의 과밀화되는 걸 방지하겠다고 지정했으니까 뭔가가 늘어나게 되면 중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이죠. 그러니까 새로 짓거나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과밀억제권역이니까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뭐하면 늘리면.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 얘도 늘리는 거니까 신축이나 증축할 때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념상으로 볼 때 이건 둘 다 증가되는 걸 중과세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가면 증가되지 않는 건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 둘 다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하는 거야. 승계취득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있는 거 활용하는 거니까 니들은 중과세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신증설, 신증축이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지를 일단 그런 식으로 개념상 이해하시면 돼요. 늘어나는 거, 신증설, 신증축. 왜? 과밀억제권역이니까. 근데 이 과밀억제권역이 다 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왜? 수도권에도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장들이 몽땅 다 중과세가 된 건 아니에요. 중과세 안 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다? 애초에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만 공장 지어라 라고 지정한 지역이 있죠. 거기다 공장 지면 중과세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 유치 지역 같은 게 있어요. 공장 유치 지역.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공장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 새로 공장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 자체가 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수원시가 옛날에 일반 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컸죠. 그게 왜 그래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걔네가 들어오면서 커지기 시작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됐죠. 왜? 현대중공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기업체 하나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죠. 공장이. 그죠? 그러니까 유치하기 좀 걔들은 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큰 데가 뭐예요? 평택이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평택이 지금 부동산이 장난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주도 LG 뭐 디스플레이 단지인가? 뭐 LG 필립스 옛날에 그죠? 그게 들어왔죠.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 굉장한 거죠. 왜? 지역 주민도 보상도 많이 해주고 일반 기업들이 보면 보상을 많이 해주거든요. 수용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옛날 농담으로 LG 쪽에 파주에서 개가 지나가는 개가 종이를 물고 가면 잡아보면 10만 원짜리 수표라겠어. 왜? 집에 돌아다니는 하나 물고 나온 거 그냥. 그 정도로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에다 공장 지면 중과세 안 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뭐 산업단지는 자체가 공장을 지라는 데가 그렇고 우리 공법에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주거 지역은 집을 지라는 거고 상업 지역은 상가지라는 얘기고 공업 지역은 뭘 하는 얘기야? 공장을 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업 지역. 그죠? 얘네들은 중과세를 안 해요. 그죠? 왜? 공장 지으라는 데가 얘는 중과세 안 돼. 그죠? 그런 얘기고. 이때 공장은 또 뭐가 있다? 도시형이 비도시형이 있는데 얘는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형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정비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왜? 차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그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있어야 되고요. 도시가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들을 몽땅 중과세 해가지고 얘들이 안 와버리면 아프면 어디 갈 거야? 자동차 고장 끌고 다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도시형은 중과세 안 한다. 비도시형이 중과세가 됩니다. 도시형, 비도시형. 그죠? 그리고 신사를 새로 짓는 거죠. 자, 공장을 서울에다 졌는데요. 20평짜리 공장을 친 거예요. 20평짜리. 그래가지고 남편이 사장 겸 종업원이고 와이프가 내무부 장관 겸 주방장이에요. 그리고 포토 하나 있어. 그때는 뭐래? 야, 니네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차 한 대가 들어와서 교통이 복잡해졌고 니네 둘이 오는 바람에 주택도 부족하게 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어요. 최소 공장 신설은 얼마? 연면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500 이상으로 지었을 때만 신설로 옵니다. 그러니까 500이 안 넘어가면 중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증설은 늘리는 거죠. 증설 늘리는 거. 이런 뭐야? 기존 연면적의 20% 이상 늘리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아니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하면 얘는 뭘로 본다? 증설로 봐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죠? 증설의 기준은 기존 연면적 20% 이상 아니면 20% 되건 안 되건 330을 초과되면 뭘로 본다? 증설로 중과세하겠다. 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막 복잡하고 머리 지난다고 막 지금 머리 젖뜯고 있는 계실 텐데 젖뜯지 마세요. 머리만 빠져. 그죠? 왜? 이거는 말했잖아요. 그냥 강의는 하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얘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내진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고 이게 이해가 되면 하는데 막 정 안 되는데 짜증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뭐는 짜증 내야 돼.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 중과세 어떻게 하니? 그때 몰라. 이게 짜증나는 일이야. 그건 짜증을 내야 돼. 왜? 그건 알고 가야 되거든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건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과밀, 법인 나오죠? 그 다음에 본점 주사무소라고 돼 있잖아. 이 말은 이런 본점 있으면 뭐가 있어? 지점도 있고 주사무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 분사무소가 있죠. 얘는 안 한다는 거야. 뭐만 한다는 거야? 본점하고 주사무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중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밀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2번. 과밀억제권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그랬죠? 그 보시면 수도권 정비 계획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하면 둘 다 중과세가 어떻게 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렇죠? 200. 둘 다 과밀. 자, 오른쪽 박스 밑에 1번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해놓고 읽어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신증축이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과밀억제권역 공장신증설. 그래서 거기 과밀억제권역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다. 그러니까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동그라미 1번 공장신증설 범위. 신설이란 연면적 얼마? 그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누구는 안 해? 도시형 공장은 제외. 니는 중과세 안 하고. 증설이란 기존 공장 연면적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뭐 연면적 330을 초과하면 이는 뭘로 본다? 증설로 봐서 중과세를 하겠다. 그치?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 그 중과세 대상 범위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과세하는 얘기죠? 그러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뭐 건축물 중과세고 토지도 중과세하겠죠? 거기다 뭐까지? 그 신증설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까지 중과세. 그러니까 공장을 신증설하면 토지 건축물 중과세하고 신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 추가로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제외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심화 과정 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복잡한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87페이지 대도시 나오죠. 대도시 나오고 뒷장 넘어가면 대도시가 두 개잖아요. 공장 신증설 있고 대도시 그다음 뭐 있어? 법인 있죠. 87페이지 3번에 1번, 2번이 대도시잖아요. 요거는요. 제목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중과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용은 보지 말고. 그러니까 3번에 대도시 해가지고 중과세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뒤에 뭐 유상거래 취득한 주택 어쩌거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안 읽고 가는 거 일단 보지 마세요. 왜? 그런 것만 보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고. 그렇죠? 일단은 어디만 기억해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이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걔가 뭐다? 대도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그리고 2번 대도시 공장 신증설. 요것만 딱 기억하라는 거야. 제목만. 그러니까 제목 두 개하고 중과세.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내용을 읽지 마세요. 그치? 자, 그래서 걔도 88페이지 가면 미니 강의에 나와 있어요. 세율 나와 있죠? 그냥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큰 제목. 이 두 개 큰 제목. 그리고 대도시 두 개 큰 제목. 그리고 중과세 어떻게. 얘도 중과세 어떻게. 요게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교재 있는 거 다 읽고 하지 마세요. 대도시 부분을 읽을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라고요? 중과세 어떻게 하는 세율만 기억해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사치성하고 과밀억제권이 거의 나와요. 나온다 치면. 얘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 세부적인 내용은. 얘들도 세부적인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제목만 알고 세율만 기억하시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중과세는 5가지가 있다. 하나 뭐가 있다? 사치성 재산이 있다. 별골 5선주 해서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 400을 해서 합한다. 기억하시고. 과밀 두 개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두 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그죠? 대도시 두 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거기서 뭔다?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뺀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가면 뭐 세율 특례가 나옵니다. 세율 특례. 이는 뭐냐면, 보세요. 특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그래서 뭘 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거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세율이죠. 이건 뭐 있죠? 과거에 취득세와 동사 합해진 거라겠죠? 그죠? 합해진 거겠고. 그럼 여기서 이거 나왔어. 얘는 항상 몇 퍼센트라 했어요. 얘는 항상.
2%. 그죠? 1000분의 2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걸 빼라. 그런 얘기고, 요건 뭐예요?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해? 2%.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기존의 표준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과 기준 세율을 그려가지고 2%를 하는 게 있다. 종류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이건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이유가, 이걸 이제 하려면 여러분이 앞부분에 좀 공부가 되면 저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그쪽이 정리 안 된 상태 이거를 막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초가 좀 다져져야 내용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 부분은 일단 세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 파트는 세 가지가 있는 크게 표준 세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 뭐?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표준세율을 기억했고, 중과세. 그럼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건 표준세율 부분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나왔고, 그죠? 중과세는 기본사항만 잘 기억하시고, 특례는 나중에 기억하세요. 왜? 이것도 시험에 두 번인가 나왔어요. 특례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하고, 여기 나중에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되면 그냥 금방 이해가 하는데, 지금 이거 설명하면 앞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자, 특례는 뭐다?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 게 있다. 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89페이지에 세율 특례 그래가지고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그죠? 넘어가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득세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율 파트예요. 취득세 파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듣고 막 머리 지진 나가지고 막 머리 쫓다고 막 자책하고, 아, 나는 이게 머리가 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조상탓 해가면서, 이런 분들 조상탓 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가 제일 복잡해요. 그러니까 매년 강의하면 실강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여기가 제일 복잡해. 머리 아파 막.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려워. 여기는 복잡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세율, 종류하고 세율만 외우세요, 일단. 그럼 편하지. 그죠?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한 얘기, 아유, 걔는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가는 거야. 아우,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걔는 지키고 가야지. 걔는 나랑 사대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복잡하고 신나는 걸 한 거야, 지금. 그죠? 더군다나 지금 뭐, 아무것도 뭐 똥을 좀 못 가리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계속 뭐라고 했으니까 답답하죠, 지금. 막 모니터 뚫고 막 두르고 싶죠. 둘아서 막 뭘 하고 싶죠. 근데 두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세율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어려운 건 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죠? 계속 해봐. 사치성,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사치성은 별꼴 5선주가 있는데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계속 해봐. 몇 번 해봐. 그럼 금방 익숙해지. 사치성은 100분의 200으로 바뀐다. 그것만. 과밀 두 개. 그죠? 과밀은 사치성은 그것만 달리다. 대도시는 표준세율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세율 파트는 제일 기본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꼭 암기하셔야 돼. 그죠? 매매 1000분의 40, 농지 1000분의 30 있죠? 그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복잡하고 짜증나는 세율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개운하게 이제 93페이지로 가보죠. 자, 9절에 취득세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도세 징수 위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뭐다? 이는 원래 지방세 중에는 특광 도세라는 표현을 쓰죠? 특광 도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특광 도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해서 걔네들이 가져간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데 그럼 세금을 여기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어디다 낸다? 시, 군, 구에다 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뭐 했다? 위임해놨어. 위임. 징수를 뭐 했다? 위임했다. 그러니까 특광도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 내려면요. 특별시, 서울시는 그죠? 시청으로 가야 되고요. 광역시는 광역시청으로 가고요. 도는 도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 단위는 도청까지 와야 돼요. 경기도는 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말고 수원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 내려면 막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지 말고 뭐 해라? 그냥 그 해당 시군구에다 세금을 내란 뜻이야. 그럼 얘들이 내면 얘들이 걷어서 갖다 줘. 그죠? 그러니까 위임 규정이에요. 시군구에 위임해 놨다.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다 내니?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었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물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자,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다 골랐습니다. 왜? 아니 내가 세금은 시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무슨 금고에다 세금을 내? 금고에다. 설마 이 금고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없죠.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이렇게 금고 있죠. 이렇게 띵 누르면 띵 하면 뜨릉 소리 하면서 열리는 거, 번호 눌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설마. 말이 됩니까? 아무리 문제 수준이 그렇다 해도 그 금고에 대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이 금고는 뭘 말하는 거야? 그쵸. 지정은행 같은 걸 말해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해당 시군구도 보면 지정은행 같은 게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은행이 있으면 거기다 내란 얘기지 이게 집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한다. 이래도 맞는 지문입니다. 왜? 위임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93페이지. 1번 도체징수임. 그랬죠? 취득세는 어디다 취득 물건의 소재지. 왜 취득 물건의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야? 그쵸. 물건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의 소재지다 내입니다. 그리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자, 얘는 대표에서 그냥 도세를 한다겠죠? 그러니까 도 단위는 당연히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세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조세징수 이행규정에 따라 지방군수는 그 시군 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죠? 왜? 위임규정이 있으니까 위임규정.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되죠. 자, 납세지 나옵니다. 납세지는 지금 볼 거 없죠? 자, 지방세는 어디다 낸다고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개념 필요 없습니다. 잡으시면 되고. 넘어가면 94페이지 4번에 뭐 있어요? 취득세 면세점이라고 돼 있죠? 취득세 면세점. 3번 됐고요. 4번에 면세점을 보겠습니다. 자, 면세점이 우리 총론에 배웠었죠? 면세점은. 그죠? 면세점. 야, 세금을 면제 준다. 세금 면제. 그러니까 우리 면세점은 여러 군데 있다 있죠? 말씀했죠? 어디 있어? 대표적인 면세점이 은행 뭐죠? 어디? 그 공항 가면 그죠?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사면 되게 싸죠. 왜? 세금이 면제되니까. 그러니까 세금 면제가 되면 주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류 같은 걸 면세 사면 오리지널 면제 싹 되면 진짜 쌉니다. 맥주 같은 거 뭐 캔이 1,000원이다 그러면 세금 띄면 뭐 600, 400원, 300원밖에 안 갑니다. 그 정도 주세 같은 게 많이 세금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품이 싼 거죠. 그죠? 왜? 세금 면제되니까. 취득세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샀는데 얘가 50만 원 이하짜리를 샀다. 그럼 뭐죠? 면세점. 근데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뭘 샀다는 건 도대체? 땅을 사지는 않았겠죠. 땅을 사는데 50만 원짜리 산다고 50만 원짜리. 그럼 땅 뭐 한 평 사, 반평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혜택은 없는 거죠. 왜? 이거 뭐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거 있죠? 티코. 티코 뭔지 아시죠? 국민차. 그죠?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대우에서 나와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티코 딱 타고 나면 그죠? 얘는 진짜 뭐 대단했죠. 지금 사면 이거 뭐 30만 원도 안 주고 살 수 있죠. 그죠? 티코 30만 원. 그럼 면세점 되는 거죠. 옛날에 이 티코 타면 저도 옛날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티코 타고 다녔었는데 그죠? 대단했죠 이거. 이 티코의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 흰 색깔. 그죠? 뒤에 막 날개 딱 달려가지고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이 노래 불러가면서 막 고속도로를 쫙 타고 가는 거죠. 티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얘기했었죠. 그죠? 경부고속도로 벤츠를 추월해서 가는 게 이거다. 그죠? 벤츠가 막 200km 가는데 하얀 물체가 이를 휙 추월해가. 그죠? 그 따라가 봤더니 뭐요? 오!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야, 하얀 물체를. 벤츠가 자존심 상해 계속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얀 물체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뭐야? 티코가 벤츠를 앞선 거야. 근데 티코 운전사가 내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 바람 더럽게 부네. 그죠? 왜? 뒷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불어 널러간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벤츠를 추월한 차. 그죠? 자, 얘가 들어가다가 입구에 탁 잠에서 허리가 탁 부딪혔어. 티코가. 그럼 찌그러지죠? 자,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비소 갈 거 없죠? 어떻게 하면 된다? 마우라 대고 훅 불면 됩니다. 그럼 얘가 쭉 펴져. 얘는 얼마나 좋아요? 티코 좋은 점이 많죠.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가다가 티코가 푹 부딪혀서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 자기도 이제 마우라를 푼 거죠. 마우라를 훅 불었더니 안 펴져. 이상하다? 그랬더니 다른 티코 운전사가 가면서 뭐라 그래? 아저씨, 그 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그런 거죠. 바람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티코는 전설이 많죠. 그죠? 실제 제가 타고 다녀봤는데 고속도로 타면요. 버스 옆에 지나가면 차가 밀려, 진짜 이렇게. 왜? 차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코너 돌 때는 시내를 줘야 몸 시내로. 그죠? 왜? 안 그러면 차가 밖으로 튕겨나가. 그러니까 쇼트트랙 하듯이 창문 열고 손가락 짚어줘야 돼. 그래야 코너링을 싹 할 수 있어, 티코는. 그죠? 왜? 하도 가벼워가지고. 그죠? 얘는 그리고 기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기름 떨어지면 일단 주유소 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앞을 딱 지나가. 그럼 뭐예요?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 가. 그죠?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 이 전설이 많은 차입니다, 티코. 그죠? 이런 티코를 3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뭐예요? 면세점. 세금 안 낸다. 그런 얘기죠. 자, 50만 원 이하니까 얼마까지는? 그죠?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짜리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번이죠. 4번에 1번. 9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이런 거 있죠. 자, 면세점을 적용하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그죠?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이게 잘라 취득하는 거야, 잘라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산 거죠. 왜요? 면세점. 그죠? 세금 안 내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법을 놔두면 다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이만큼 사가지고 하는데 얘가 취득세 1억이라고 해봐. 취득세 1억. 그러면요. 땅따박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겠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그러면 뭐야? 오전에 가서 50만 원 신고하고 오후에 가서 50만 원 신고하고 집에 갔다 퇴근했다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50만 원, 50만 원. 1년 내내 이거 하면 되지. 저 같아도 하겠습니다. 왜? 1억 벌잖아. 그죠? 이게 적용이 되면 1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럼 연봉 1억 번다고 치면 여러분 아침 저녁 가서 오전에 한 번 신고하고 오후에 신고 이렇게 그러면 해당 시구에 가면 이거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우후보에서 자 얼른 하셔요. 오전에 하고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또 오후에 갔다 또 한 번 합시다. 이러겠지. 그래서 뭐가 있어? 인접한 붙어있는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면세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해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 면세점 적용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붙어있는 걸 또 50을 사면 이때는 이거를 두 개를 한 건으로 본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면세점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거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면세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납부가 나오죠.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내니? 얘는 신고납부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뭐를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상속은 아까 잠깐 설명했죠? 상속 얘기 나왔다. 그럼 뭐라 했어? 언제까지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다.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해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언제? 9개월. 그러니까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한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더 주는 거 3개월. 왜? 비행기 싹 보려면 뭐 아르바이트 하든가 아니면 헤엄쳐서라도 와라. 기간 더 줄 테니까. 그래서 3개월이 더 긴 거죠. 그래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60일 안에 이거 안 해버리면 뭐가 나와? 그렇죠? 가산세가 나온다. 가산세. 그죠? 가산세. 자,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는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 얘가 뭐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총론에 나온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고. 그죠? 신고는 일반 무신고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과소신고가 있고. 부정 과소신고. 자, 부정의 뜻은 뭐라 하겠어요? 부정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 고의성. 그죠? 고의성.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일반, 부정.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부정이란 말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신고 안 하거나 적게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댔어? 걸리면 죽는다겠죠?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 그런다 했죠? 죽을 사자. 세금으로 죽어봐라. 설마? 40%. 고의성 무조건 40. 얘는 뭐라 했어요? 고의성은 없다. 근데 너는 무신고고 너는 과소신고니까 너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고 너는 하긴 한 거니까 어떻게 한다? 너는 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요거 반절 20%고 너는 뭐라 했어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10%.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입니다. 근데 부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똑같다. 왜?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죽어봐라 40이고 납부는 1일 마무리 3일입니다. 하루에 0.03%씩 주는. 그러니까 납부는 1일 계산은 1일 계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1년이 있다. 그러면 365일 곱하기 0.0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0.9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얘는 날짜 탁치랑 붙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는 이렇게 된대요. 이것만 외우면 안 돼. 그러면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됐죠. 그러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가산세 200이 붙었잖아. 그럼 1,200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걷어? 그 1,200을 신고 납부할까요? 아니면 보통 징수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이것만 공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 너 한번 죽어봐. 부정 너 한번 죽어봐. 40. 그러다 본인이 죽는 수가 있어. 왜? 징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징수 방법. 어떻게 걷어? 보통 징수입니다. 여기까지 꼭 가야 된다. 그 얘만 외우면 안 돼. 만약에요. 이걸 했는데 부정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 너 한번 죽어봐 40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경 안 쓰고 그치 너 한번 죽어봐 40 맞았네 그랬다가 본인이 죽는다니까. 왜? 얘가 보통 징수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요. 대부분. 여기까지 가야지.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원금의 가산세 플러스에서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러느냐? 자,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전에 얘가 가산세 부과하기 전에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지. 이미 며칠 60일 안에 해라 라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원금을 신고하라겠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가산세가 부과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는 내가 기회 줬는데 이행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으니까 너는 이미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하겠다?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가산세가 붙었을 때는 뭐고?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애들은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얘 말고 또 있어. 두 가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죠? 다음에 할 건데 심화과정 때 할 건데 자, 그때 기억하셔야 돼. 가산세는 보통징수 가산세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뭐? 신고 납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산세는 보통징수 꼭 기억하세요. 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중가산세라는 거죠. 중가산세. 얘가요 80%예요. 80%.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자 가산세가 일단 붙었죠. 그럼 얘가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야. 해석하면 그쵸.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신고 납부 안 하면 이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겁게 얼마야? 80%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래요? 팔아먹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취득세 신고를 안 하고 몰래 팔아먹다 걸린 거지. 뭐 한 거요? 미등기 전매한 겁니다. 미등기 전매에다 걸렸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 80%. 이게 중과산세예요. 자, 그러면 얘는 미등기 전매에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과산세 80% 하면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징수 방법. 신고납부일까 부동징수일까요? 그럼 또 고민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산세에 맞긴 한데 앞에가 중자가 붙어가지고 껄쩍지근하네. 아이고 그런 거 따져. 얘도 가산세 아니야. 중자가 붙으면 아닌겨? 얘도 가산세잖아. 가산세. 뭐 하나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붙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돼지 그러면 돼지가 돼지. 여러분 돼지가 종류가 많아요. 파크셔, 요크셔, 두룩저지, 랜드레이스 이렇게 돼지가 있어. 그죠? 랜드레이스 하얀 돼지, 하얀 색깔 돼지, 하얀 색깔 돼지, 등 길어가지고, 그죠? 걔가 랜드레이스고, 두룩저지는 약간 붉은색 돼지예요. 그죠? 파크셔, 요크셔 알죠? 완전 검은 돼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무늬 있는 거 있죠? 이게 파크셔, 요크셔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러면 파크셔고, 요크셔고, 랜드레이스고, 두룩저지는 다 돼지요. 뭐요? 다 돼지지. 그러니까 얘도 가산세고, 얘도 뭐요? 중가산세도 뭐요? 가산세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징수 방법은 뭐다? 보통 징수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무조건 일단 뭐? 보통 징수. 이거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보지 말고 요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근데 지금 설명 들어도 나중에 문제 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꾸 풀어봐서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경험을 짬밥이 쌓여야 되는 거지. 한 번 딱 봐서 뭐 이해될 것 같으면 뭐 천재죠. 천재.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한 번 들어가면 어린 택돔술입니다. 막 2번, 4번, 5번, 10번 막 들어야 돼. 계속.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막 또 동영상을 또 너무 앉아서 동영상만 들어요. 막 5월달, 6월달, 7월달 막 이때 계속 동영상만 들어. 그러면 안 되고 적당히 듣고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는 뭘 해야 돼? 그때는 이제 책을 보고 지문을 봐야지. 그리고 책을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또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너보다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계속 동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동영상 하도 보면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다 알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그러다 뭐라고 선생님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 때가 됐는데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아바타처럼. 난 그렇게 된다니까?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자 행동까지 다 외워. 제가 저 때 할 때는 오른손을 들었어. 그럼 제가 오른손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제 저 내가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못 맞춰. 왜?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야. 동강만 맨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는 거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건 듣는 거고. 근데 말아듣는다고 자기가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문제를 막 지문을 봐야 돼. 책을 보고 이제 지문에 익숙해지고. 책만 보면 안 돼요. 책 다 외우고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하면 떨어진다니까. 그럼 또 뭘 해야 돼? 또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래도 우리가 기본 처음에 동강 열심히 묻고 그다음에 기본서 열심히 묻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문제 풀잖아요. 시험은 문제 풀줘야지. 특기 평가나 다음 물음을 듣고 옳은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문으로 시험을 보지. 근데 지금은 동강을 많이 봐야 돼. 죽으나 사나 1월, 2월 뭐 한 3, 4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고 그 다음부터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94페이지 2번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1번 일반적인 신고납부.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그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에 가해하는 허가구역 나왔죠. 자, 허가구역 얘기는 여러분이 그 중개사법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옵니다. 원래 원래 공법에 있던 건데 법 개정되면서 이번에 올해부터 뭐 내년부터 중개사법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죠? 그거 배우고 나면 이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허가구역도 날짜는 60일이에요. 그죠? 왜? 말했죠? 상속백은 다 60일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60일이야. 날짜는 60일이니까 일단 놔두시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3번 상속을 받았죠? 동그라미 3번. 자, 상속 아까 뭐라 했죠? 6개월. 상속
게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조심할 건 상속 게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게시일이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게시일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달 말부터 6개월이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가 신고 납부에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면 되게 좀 복잡하죠. 짬밥 되시면 그 뒷부분 보시면 되고 96페이지 가면 3번에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자, 1부터 2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금방 여기까지 10배를 토해가면서 60일이라고 연락 얘기하더니 그래서 60일 파듯이 머리에 집어넣었더니 또 이제 뭐래?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하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죠? 그러면 60일 안에 60일 안에 그러면 신고하고 뭐를 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취득 후 열흘 있다 등기할 수도 있고 30일 있다 등기할 수도 있고 50일 있다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할까요? 등기를 한 다음에 취득세를 낼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취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에 내요. 세금 내야 등기를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요, 걔들이 신고 받아가지고 거기다 세금 계산을 부가세 붙여가지고 납부 영수증을 주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은행에다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어딜 가?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는요, 여러분이 세금 냈는지 확인해봐. 안 냈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요? 네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뭐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뭐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없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시면 돼. 근데 지문에 뭐라 그러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라고 나오면 그땐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뭐라 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러면 돼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처럼 등기 등록이란 말이 안 나왔으면 그냥 60일 그러시면 되고 얘가 나왔을 땐 60일 그러면 안 돼. 그것만 딱 구분하면 돼요. 그럼 뭐 복잡할 거 없죠. 왜? 어쨌든 무조건 뭐가 다 된다. 60일에 언제가 됐든 등기하려면 세금은 먼저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징수가 나왔으면 3번에 자, 보통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가산세. 그죠? 가산.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보통징수가 나오면 당연히 가산세를 말하는 거예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내가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보통징수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나오죠? 일반가산세. 무신고액가 쭉 나오죠. 지금 한 거예요. 과소신고. 납부도 마찬가지. 그죠? 읽어보시면 되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시면 98페이지. 98페이지죠? 맨 위에 보세요. 가산세 부과한다 되어 있죠? 맨 위에 줄에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얘가요. 가산세 납부 있죠? 요게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분의 75가 한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의 75%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된다. 왜? 끝까지 가면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다. 그게 얼마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100분의 75 한도. 요거는 지방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100분의 75. 중과산세 나오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대. 그럼 얼마? 80%. 그리고 끝에 뭐라고 있어? 보통징수. 이것도 보통징수. 중가산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근데 그 밑에 예외 규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공부 좀 되시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심화 과정 때 하겠습니다. 일단 뭘 기억해라?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면대. 얼마? 80%다. 중가산세니까 징수 방법은 뭐다? 보통징수다. 그렇죠? 요까지만 일단 가시면 된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99페이지 5번에 부가세 나오죠? 부가세 농특세 10%하고 뒷장 넘어가면 지방교육세 20%를 내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자, 부가세가 뭐예요? 추가로 덧붙여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트 가면 1+1 있죠? 1+1. 그죠? 만두 하나 큰 거 사면 밑에 새콤 만두 붙어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낼 때 그 찐득이처럼 붙어서 덧붙여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래요.
얘는 부가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농특세 10% 내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20%를 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은 뭐까지만 기억해라. 부가세가 두 개가 있다. 뭐 있다?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를 낸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 심화과정 때 거기 좀 세부적인 내용 있죠.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그까지 하면 좀 머리 아프죠. 그죠? 근데 지금 기본과정은 뭐 전체적인 그 내용을 흐름을 다 보는 거죠. 보긴 보는데 세부적인 얘기 설명까지는 지금 아직은 안 합니다. 왜? 공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면 막 진짜 머리 좀 아프죠. 별것도 아닌데 그닥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이에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등록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